Hello, welcome back to our wonderful program.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신화공 TOEIC Speaking. My name is 이현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TOEIC Speaking 문제 유형 지금까지 5개 여러분과 알아봤고요. 오늘 15번째 여러분과 시간인데 we're on lesson 15. We'll be talking about the last type of question in the TOEIC Speaking test. 자, TOEIC Speaking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죠. 11번 문제. 여러분 총 시험 시간이 20분이라면 마지막 2, 3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전에 문제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사실 10번 문제 유형인데요. 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주어졌었죠. 그걸 청취를 듣고 이해를 했었고 그걸 요약 정리해서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되는 그런 순발력도 필요했었습니다만은 11번 문제는요.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하나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자, 먹이를 하나 줍니다. 그걸 여러분 먹고 소화시켜서 자기 얘기를 1분 동안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개요 보실까요? 자, 문제는 딱 한 문제, 11번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15초. 그렇죠? 아까 10번 문제 전 유형에서는 30초의 답변 준비 시간이 주어졌었죠. 자, 60초의 답변 시간이 있고요. 총 5점 배점 높죠. 나머지 문제는 전부 3점 배점이나 10번, 11번 문제만 5점 배점으로서 배당이 높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답변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렇죠? 발음, 억양, 강세, 문법, 어휘, 내용, 일관성, 완성도. 자, 이건 뭐 다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레이터들이 이제 특정 어떤 스탠더드 표준이 있어요. 그걸 갖고 여러분 계속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답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그 완성도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신의 주장을 그냥 난 이렇다가 아니라 왜 그렇다.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을 때만 여러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 개요 이렇고요. 실질적으로 directions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시험 화면에 이런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 시험 화면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성우가 이런 거 읽어줍니다. 화면을 보면서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As much as you can 그랬죠?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마지막 몇 초까지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You will have 1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15초 준비, 60초 답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문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화면이 표시되자마자 화면 전환이 쫙 돼버립니다. 시험에서. 그러면서 이 화면이 나오죠. Some people prefer to work at home. Others prefer to work in the office.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and why?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 유형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걸 좋아하고요. At home, 집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고 while others like work in the office.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데 둘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것이 난 이렇다고 끝나면 안 되고요. 왜 그렇다 최소한 2가지 정도 근거 만들어주면 좋고 그것을 구체적 예로 뒷받침해주면 정말 최고의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5점 만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충 좀 내용이 빈약해서 전달됐을 경우 3, 4점 나올 수도 있고요. 5점까지 나가는 건 그만큼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됐다. 즉, 여러분 단순한 언어 사용력만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게 얼마나 발휘되느냐 그것도 사실상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문제 어떻습니까? Preparation time 15초가 주어지고 나서요. 이 preparation의 이 상자 자체가 갑자기 response time으로 바뀌면서 삐 소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녹음 시작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청취력도 중요하나? 자, 주의하세요. 이 화면이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시험에 표시가 돼요. 그렇죠?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유형이 뭔지 빨리 파악하면서 그 시간까지 활용을 하는 것도 여러분 조금 더 대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떤 문제 유형이고 어떻게 나온다, 실제 시험하면 어떻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략에 관련된 얘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잘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죠.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마지막 문제죠. 11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전략도 좀 살펴볼 거고요. 답변 내용 중에 여러분이 꼭 좀 넣어줘야 되는 필수 요소, 전반적인 글의 짜임새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좀 전달하면은 좀 논리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만점이 나온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 따라가서 여러분이 요소만 잘 넣어주시면 만점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필수 표현 등도 좀 살펴볼 겁니다.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때 꼭 이 패턴만 사용해라는 절대 아니지만 주로 이런 거 얘기할 때 정형화돼서 이런 패턴은 꼭 한두 문장은 사용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재와 함께 저희 강의에서 같이 풀어서 요약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자. 자, 첫 번째는요. 지금 뭐 길게 글로 나왔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제목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에 문제들과 비교해 봅시다. 7번, 8번,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까지는 화면에 문제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부는 다 표시돼요. 그림 자체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화면 기억나시죠? 거기 문제가 표시가 되면서 성우가 읽어줍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성우 목소리 좋아서 막 듣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거기서 곧장 빨리 눈으로 읽으세요. 그럼 벌써 파악이 됐거든요. 어떤 얘기를 원하는지. 아까 같은 경우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뭐가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처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는 얘기는 그 음성이 나올 때, 그렇죠? preparation time 15초 갖고 짧거든요. 그 음성이 이미 나올 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인지를 빨리 정해서 마음을 이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초 기간 동안은 차라리 개요. 아, 이거에 대한 근거를 뭐 할까? 맞아. 이거 있고 저거 있겠다. 그렇죠? 자, 그 두 가지 정도를 빨리 잡아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굳이 생각나면 15초는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이란 건 15초의 준비 시간 바로 이전에 화면에 나온 시간, 자,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탁드리는 바고요. 이런 게 과연 정말 시험에 도움이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답변 시간 삐 소리 나고 나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럽고 얘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시험을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신 분들은. 근데 그런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런 세세한 그런 어떤 노하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건 그 몇 초까지 활용을 해서 한 등급이라도 좀 올려보려고 그 문제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 유형 파악하자는 얘기는 요 세 가지 문제 유형으로 추격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Do you agree or disagree?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것이 좋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면 눈으로 빨리 봤어요. 그럼 머릿속에 빨리 나는 찬성할까 반대할까. 나 학교 다닐 때 교복이 너무 싫었어요. 그럼 빨리 싫다라고 하세요. 왜 싫었습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어야 되죠. 그렇죠? 교복도 교복값도 만만치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셔도 좋겠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반대쪽의 입장이라면 빨리 여러분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보고 그에 대한 근거 정도 두 가지를 전달해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얘.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었었는데 뭐 1년에 뭐 10cm씩 자라가지고 교복이 금방 작아져서 계속 또 샀어야 했다. 뭐 그런 어떤 단점을 얘기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렇죠? 교복값이 좀 비싸고 메이커 교복 비쌌다. 그래서 부담이 오히려 더 됐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입는 교복은 교복대로 사복은 사복대로 사야 됐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논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근거 정도를. 자, 2번 두 가지 대안 중에 선택. 이런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오죠. 바로 전에 아까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둘 중에 고르래요. 여러분 뭐가 좋은지.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참 근데요. 11번 문제 보면 이것도 문제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집에서 근무하는 거,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 좋아하는 그 얘기하는 게 참 단순할 것 같은데 단순할수록 여러분이 빨리 근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답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 좋다고 정하세요.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왜 좋아요? 가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집은 일하는 공간이 아니다. 뭐 가서 회사 직원들하고 어울리고 회식도 좋고 일이 단지 일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기 때문에 난 좋더라.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대안 중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표현을 해야 되는 자,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단골 출제 유형은 이렇다는 얘기로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전략 중에 세 번째는요.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자, 이것도 이제 좀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두 가지식이란 건 처음부터 나는 뭐뭐다. 처음부터 내 의견은 이렇다 말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괄식이란 건 끝에 가서 자기 주장을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60초 동안 앞에서 설을 풀다가 말 그대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얘기하다 막혀서 삐 소리가 나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견이 뭔지 얘기도 못했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주관식이라고 자꾸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토익 스피킹 강사의 95%가 이렇게 갑니다. 자기 의견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형식이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험 본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험상. 자, 그 다음엔요. 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자. 자, 우리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 같은 걸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나의 경험에 좀 빗대세요. 저는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해외여행을 가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느냐, 뭐 구경하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냥 한 곳에 있어서 편히 쉬는 걸 좋아하느냐. 저의 경험을 갖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가서 좀 편히 쉬는 걸 좋아한다. 여행이란 것이 발도장 찍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 가서 편히 쉬는 휴가의 어떤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는 휴가가 그런 게 더 좋다.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도 있고 좋습니다. 틀리고 맞고가 없겠죠. 그런 경우엔. 3단 구성 말하기를 연습하자.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글의 구조 얘기는 앞으로 저희가 뒤에서 표로도 보여드리고 그럴 건데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딱 나눠지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가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좀 짜임새 있게 답변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서론에서는요. 화면에 제시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저는 학생들이 교복 입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본론에서는 그에 대한 근거를 한 2가지 정도로 빗대어서 자신의 중심 생각을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교복 입는 게 좋다라고 하면 일단 학생들이 의상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죠. They can focus on their studies. That's one thing that you can say.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빗대는 겁니다. You can say, when I was studying in middle school, I didn't have to think about what I should wear in the morning because I had to wear uniforms. 나 교복 입었어야 됐기 때문에 나는 의상, 교복 참 좋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들 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It helps students stay out of trouble because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 신분이라는 게 확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또 뒷받침해 준다면 2개의 근거 정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중심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론 부분에선 항상 근거를 좀 제시하신 다음에 자 결론, 서론의 문장을 다시 요약해서 변환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결론 문장은 마지막에 쓰는 그 트랜지션들이 많아요. Once again, in conclusion,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조합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있었던 이야기를 약간 좀 다른 형태로 강조해서 마무리 짓는 듯한 문장 분위기를 얘기해주면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답변들이 그래요. 만점짜리 답안들 보면 대부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 5가지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자, 시험 실제 보실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필수 요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표로 좀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유를 2가지 이상 제시할 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도식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서론에선 뭐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Whether you disagree or agree with somethin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유 본론에서 하나 되고요. 이유 하나 되고 부연 설명. 이 부연 설명이 참 예를 들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예, 나의 예, 남의 사람의 예, 예전에 어제 신문에서 읽었던 예, 그런 거. 자,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대로 좀 다시 한번 가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답변을 이제 한 가지 답변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근거를 2가지 들을 때 얘기고요. 가끔씩은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해요. 그러면 하나만 갖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찬성 반대 얘기가 나온 다음에 자, 혹은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관련된 경험, 나의 경험, 주로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나의 경험을 진짜 일기 쓰듯이 쭉 전달하면 그 사람한테 나는 그래서 그렇다. 틀리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안전해지고요. 마지막에 주장, 결론을 또 요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좀 해보자면 It is good for students to have a long break before attending universities.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is statement?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 statement 같은 거 앞에 진술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바로 이 문장을 여러분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학생들이 long break, 긴 휴식, attend, 대학 다니다. 그렇죠? 대학 다니기 전에 긴 휴식을 좀 갖는 것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기 전에 곧장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혹은 6개월, 1년 정도 연수 갔다 오고 다른 경험을 한 후에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뭐 조타 쪽으로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나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세계 여행도 하고 어학 공부도 할 겸 뭐 여행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롱 브레이크라는 건 뭐 여러분 2, 3개월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요. 좀 진짜 1년 정도 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곧장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곧장 진학을 하는지 뭐 2, 3개월 이민이나 쉬는데 뭘 1년을 또 쉬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 붙고 1년 갑자기 휴학하고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경우 많죠.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냥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찬성이든 반대든 그에 대한 의견을 정해서 전달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볼수록 실제 이게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인 토익 스피킹의 특성상 이런 문제들 재활용하다가 얘 튀어나옵니다. 그럼 저거 내가 해봤던 건데 라고 했는데도 더 못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 그때 연습 좀 할 걸 이렇게 다루니까요. 여기 나오는 저희 강의 중에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실제 나올 수도 있겠다.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안 나온다가 아니라 또 나올 수도 있겠다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더 보자. Do you agree that television has a bad influence on children? 이거는 뭐 문제 유형을 바꿀 수도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do you think What kind of influence do you think television has on children? 그렇죠?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bad, 그렇죠? agree, influence.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텔레비전이, TV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agree, 찬성을 하시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한다면 왜 동의하는지를 언급을 하셔야 되겠죠? You have to tell them why you agree with the statements, right? Maybe you can say television is fun. It helps stimulate children's creativity. 창의성을 개발해 준다. 이것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지만 반대 얘기도 가능합니다. TV 보면 바보 상자니까 바보 된다. 창의성 개발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TV가 뭐 비단 저 오락 프로라든가 재밌는 프로만 있는 건 아니죠. 교육적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난 TV가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disagree 한다. 라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두 갈식이란 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들어갈 때 처음에 소론 부분에 여기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나는 이거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걸 좀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문제 몇 개까지 더 보여드렸고요. 실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필수 표현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선 이런 패턴의 이야기는 꼭 한 번씩 쓰게 되더라. 자, 필수 표현입니다. I agree or I disagree that. 방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도 똑같죠.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실 수 있다면 I agree that people should use public transportation.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4, 5, 6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자, 저는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자, 저는 동의합니다. I agree that. 자, 반대라면 I disagree that people should use public transportation at all times. 이런 식으로 찬성 반대 입장을 써야 되고 자, 이 문장은 왜 드리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첫 번째 문장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이 동사 두 개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agree, disagree 그 얘기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For several reasons 뒷받침하는 문장인데요. Advertisements are helpful for customers for several reasons. 자, 첫 번째 문장으로서 써도 손색이 없고요. 바로 앞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helpful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고객들한테 이런 광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광고가 사람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봤다면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dvertisements are helpful for customers for several reasons 해서 몇 가지 이유로 그렇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for several reasons 이것도 많이 쓰는 문구고요. First 이유, second 이유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칫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딱딱하게 가더라도 정리된 맛과 전반적인 그런 좀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게 좋지 중구난방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so first I can avoid mistakes, second I can learn some lessons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실수를 피할 수 있고 learn some lessons 하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와 같은 것을 이유 1, 2 얘기하면서
first, second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 거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연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 들어가실 때 이런 transition은 연결어들입니다. 이런 거 좀 써보세요. To be specific, 맨날 however, and, therefore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요. To be specific, 자 강세가 여기 가시고요. specific,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는 말입니다. To be specific, 부연 설명. 자, 문장에서 보세요. To be specific, secondhand smoke can harm those who don't smoke. 간접 흡연이 되겠죠? 간접 흡연이란 것은 자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harm, 자 무슨 말이에요? harm 하면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흡연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신에 대한 건강도 건강이지만 남한테 주는 피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도 그만큼 비흡연자들에게도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부연 설명 앞에 in particular 이런 거 붙이셔도 돼요. 근데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말하기 시험인데 particular가 아니라요. particular, par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 par가 아니라 particular, particular, 오케이? particular 이렇게 강세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부연 설명할 때 써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s an old saying goes. 자, 속담을 굳이 여러분이 갖다 쓰시려면 이런 속담까지 쓸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상당히 여러분 잘하는 건데요. As an old saying goes,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그랬죠? Too many cooks,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spoil the broth. broth는 국물이 되겠고요. spoil은 망치다. 자,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에 해당하는 자 그런 수거죠. 자, 이것이 saying이란 건 옛말, 속담 같은 거죠.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요 라는 말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신빙성에 갖다 붙이는 건 옛 고언이나 옛말을 갖다 덧붙이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쓸 수만 있다면 참 좋아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all things considered, I believe that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 뭐 in conclusion이라든가 뭐 in essence 이런 거라든가 전반적으로 요약 정리해보자면 all things considered, 자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I believe that, 자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합니다. I believe that talking in person is better than emails.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메일로 의사교환을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혹은 직접 만나 의사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뭐가 더 효과적인가요? 사실 딱 여러분이 11번 문제 받아보면요. 이 뭐야 뭔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좀 진지하게 가면서 빨리 정해야 됩니다. 아, 난 직접 만나서 만나는 게 좋지. 뭐 그냥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고 기타 등등 그거 갖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굳이 이메일과 직접 만나는 거를 비교 분석해가면서 뭐가 더 높고 낮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 없고요. 둘 중에 하나 잡아서 좋은 거 생각하면서 근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필수 표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좀 길었죠, 내용이? 자, 지금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 노하우를 담아서 실전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It is always best to tell the truth and never to lie.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is statement? Include detail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explanation.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그러면 여러분과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문제 하나 보시면서 15초 준비, 60초 답변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 뭐였나요? 어떤 진술을 줬죠. It is always best to tell the truth and never to lie. 자,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이 화면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보면서 성우가 읽어주는데 빨리 눈으로 빨리 읽어보셨어야 돼요. 아, truth or to lie. 항상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지 항상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지 이 둘 중에 고르라는 얘기라기보다 자,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연상이 되네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 자, 이와 같은 사실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눈으로 빨리 읽어서 성우는 읽고 있는데 난 이미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include details and example to support your explanation. 이건 읽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예 읽지 마세요. 시험에. 이미 이 얘기는 다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십시오. 이거 지금 읽으면서 details, example, support, your explanation. 오케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선 이건 이미 날려버리시고요. 머릿속에 빨리 넣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장 하나만 보고 벌써 문제는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agree, disagree만 보고 둘 중에 뭐냐는 얘기구나. 자, 준비 시간 15초가 막 흘러갑니다. 이제 뭐 정하셔야 돼요? 자, 이미 정하셨어야 돼요.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항상 진실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 좀 흑백 놀린 것 같지만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는 게 편해요. 난 둘 다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 가끔 필요하죠. 사실 그렇죠? 아예 맨날 거짓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거꾸로 나는 언제나 진실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거짓말 언젠가는 그게 거짓말 또 낳고 좋습니다. 만약에 거짓말 해야 된다라고 정하셨으면 빨리 머릿속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백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white lie. 남한테 이제 남의 감정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해 이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라든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봐도 될까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나쁜 의도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15초 답변 준비 시간 동안 하셨어야 되는 일입니다. 모범 답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점짜리 답안입니다. 자, 보세요. I don't think it's always the best to tell the truth. bingo!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바로 agree, disagree는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 agree, disagree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I agree that it's always the best to tell the truth.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Or I disagree that it's always the best to tell the truth.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I don't think니까 여기서는 않는다지만 disagree라고 해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뉘앙스가 참 그렇잖아요. 항상 최고는 아니다. 사실 얘기하는 게 좋지만 항상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기 두 가지식으로 자기 의견 얘기했고요. There are times when you don't want to hurt someone's feelings, so it is necessary to tell a lie, a white lie, in that situation. 이것이 우리 핵심어가 되겠고요. 자, 결국에 이것은 부연 설명의 문장이 됩니다. There are times when 이거는요 또 정말 많이 쓰는 관용 표현 형태죠. 가끔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영어에서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you don't want to hurt someone's feelings. 그 말이야. 남의 감정을 hurt, 해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럴 때 so, 그래서 말이죠. It is necessary to tell a white lie. White lie는 백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죠. In that situation, 그런 상황에선 그렇다. 자, 좋네요. 의견 얘기하고 부연 설명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거기서 아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If your friend asks you asks if you like her new haircut and you don't, then you should tell a white lie. 자, 친구 한 명이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And you don't. 자, like 내 머리 스타일 어떠니? 괜찮지 물어보는데 속으로 야, 진짜 저걸 돈 주고 한 거라는 거니? 이렇게 막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정말 머리 너무 이상해. 너 그냥 가서 돈 환불해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then you should tell a white lie. 뭐 괜찮네 정도로 white lie. 괜찮지 않지만 괜찮네 정도로 선의의 거짓말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Okay. So example, if your friend asks if you like her new haircut and you don't 아니라면 then you should tell a white lie. 구체적인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Also, 두 번째 근거 가는 거죠. Another time to use a white lie would be when someone needs some encouragement. 이것도 또 하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another time 가끔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데 또 다른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when someone needs some encouragement. 누군가
이렇게 상대방이 격려해주고 그래야 돼. 용기를 좀 북돋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encouragement 이런 단어 잘 썼습니다. 누군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let's assume that 뭐뭐라고 가정합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 때 항상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Let's assume that 이거 assume 발음 두 가지 다 돼요. assume도 되고 assume도 됩니다. 오케이, let's do assume. Let's assume that your friend had just failed an exam.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요. 떨어졌어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죠. However, you don't want him to feel discouraged. 자, 그렇지만 친구 막 낙담하고 힘들어하거나 그럴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You don't want him to feel discouraged. 자, 이것과 반대죠. encourage, discourage. So, it is important to use a white lie in order to cheer him up. 이런 식으로. 야, 이번에 다 어려웠다 하더라고. 친구들은 보니까 다 쉬웠대요. 그렇지만 you can lie, you can cheer him up by using a white lie. 이번에 시험 다 어려워서 애들 다 망친 모양이더라. 그럼 친구가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That's a white lie, right? So it's important to use a white lie in order to cheer someone up. 기분 전환하게 하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다라는 얘기죠. 자, 근거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예들로 이렇게 좀 뒷받침한 그런 형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결론. In conclusion, I feel that in certain situations a white lie can be necessary. 이 white lie라는 것 자체는요. 지금 문제에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white li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문제에 나온 적은 있어요. 옛날 기출 중에 어떻게 나왔냐면 white lie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유를 얘기해라. 뭐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 그 얘기랑 똑같은데 문제 유형만 약간 바꿔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in certain situations, 가끔씩은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는 I feel that in certain situations a white lie can be necessary. 가끔 선의의 거짓말은 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게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in conclusion 이런 거 잘 써서 마무리를 내가 짓고 있다. 한 50초 내에 마무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시간이 쭉 50초 흘려서 막 10초, 9초, 8초, 7초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좀 마무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말하다 끊기는 것보다는 well, overall, well, in conclusion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쳐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한 2, 3초 남겨놓고 끝나면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드린 이 모범 답변 내용을요. 이번엔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시면서 발음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think it's always the best to tell the truth. There are times when you don't want to hurt somebody's feelings. So it is necessary to tell a white lie in that situation. For example, if your friend asks if you like her new haircut and you don't, then you should tell a white lie. Also, another time to use a white lie would be when somebody needs some encouragement. Let's assume that your friend had just failed an exam. However, you don't want him to feel discouraged. So it is important to use a white lie in order to cheer him up. In conclusion, I feel that in certain situations, a white lie can be necessary. Alright everyone, time to wrap it up for lesson number 15. 오늘도 마무리하고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드디어 토익 스피킹의 마지막 문제 유형까지 전부 다 공략을 해봤습니다. 자, 11번 문제의 마지막 문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약간 좀 핀트가 다른 오늘이 좀 찬성 반대쪽의 문제들을 주로 갖고 예를 들어 보였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찬성 반대가 아니라 선택이나 견해 형태의 문제를 갖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된다는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자 그런 식의 11번 문제 유형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Goodbye. 전산